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S&P 500 지수가 42번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마무리되는 9월 증시, 자, 초반에는 9월 징크스의 우려감이 들이오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 B컷, 그 이후에 연착륙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표와 마이크론 반도체, 중국 얘기할 게 많은데,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금리가 이제 B컷에 대한 어떤 기대감, 미국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이제 미국이 침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대다수였는데 이제 실업성 청구 건수라든지 GDP도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 경기가 그렇게 이제 침체까지는 아니고 연착륙,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YY 수치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사이클상 떨어지는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는 사실 이제 침체 우려 기대감 우려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이제 낮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착륙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기 측면, 미국 주식 측면에서는 어떤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참 다행히 최고의 시나리오로 미국 증시가 타국 대비해서도 지금 월등한 경기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연착륙 기대감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경제 지표 한 가지씩 볼까요? 오늘 GDP 확정치 나왔는데 잠정치와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제 3% 증가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2분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최근의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좀 이제 GDP가 좀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전일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특징적이었던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에 대한 부분이 약간 0.1% 정도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경기 측면에서의 내수의 어떤 근원은 이제 소비거든요. 근데 요게 좀 떨어진 것이 그래도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미국 경기가 조금 약간 슬로우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미국 경기는 좀 추세적으로 탄탄하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지만 달러 인덱스는 이제 100을 계속해서 이제 견고하게 이제 지키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거든요. 이것은 미국 안에서만 보면 미국 안에서의 그 사이클상으로는 이제 연착륙이라든지 YY가 이제 다운 사이클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타국 대비해서의 어떤 경기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와는 다르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증시의 상대 강도, 절대 수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셨습니다만 1분기에 1.6%의 경기 성장률 대비해서 좀 2배가량입니다. 거기다 달러 인덱스도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미국 증시 안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다음은 고용시장인데요. 파월 의장이 물가 다음으로 주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용인데 물가가 잘 안정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용 지표 앞두고 있는데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관심이 쏠린 편이었어요. 매주 네. 봅니다만 최근 들어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네. 그것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들이 올해 내내 계속 반영이 된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해고가 되어야 이제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후행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미국의 어떤 구직률을 보는 것이 조금 구직 비율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구직 비율은 조금 약간 좀 완화되고 있고요. 경기의 어떤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서베이 자체도 조금 나빠지고 있는 것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노동시장, 미국 노동시장 그리고 뭐 AI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AI를 많이 이제 채택을 하면서 이제 구직 비율을 좀 이제 낮추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GDP도 좋게 나오고 이제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게 맞아? 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 증시는 지금 이 수순대로 좀 잘 갈 것이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9월 마무리잖아요. 네네. 뭐 10월도 이런 좀 수순을 잘 밟아갈 것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일단은 미국 경기를 좀 잘 봐야겠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경고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 독일 경기도 상당히 좀 좋지 않고 유럽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한국도 지금 이제 뭐 기업 실사 지수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쓰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기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글로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갈 곳이 없는 거죠. 역시 미국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떤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 정책, 유동성 정책이 가장 빠르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자체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연착륙이 아니고 침체 이런 시나리오가 갑자기 생기게 된다면 이게 뭐 통계 우려일 수도 있고 어떤 조그만 어떤 티끌이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우려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증시 측면에서 뭐 채권으로 갈 거 아니면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좀 주도주가 아닌가 미국 증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표가 뭐 고용이나 이제 성장률, 물가 다 우호적이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다면 바로 또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만큼 좀 경기 침체와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저울질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달러 인덱스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선행으로 보여지니까 당분간 좀 달러 인덱스를 주요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퀀터 분석으로 거의 1인자입니다.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하는데 다음은 좀 반도체를 그럼 여쭤볼까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한 보고서가 참 매서웠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반도체 겨울 아니다라는 좀 반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퀀터 분석으로도 좀 반도체에 좀 전략들을 세워주신다면요. 반도체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PC 스마트 수요가 뭐 생각보다 좀 저조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글로벌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보면 이제 연착륙에 이제 성공을 하고 다시 반등 사이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는 주식이 또 반도체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 연간 실적 추정치가 최근 또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달 사이에 한 10% 정도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의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수요도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모멘텀이 있죠. HBM 관련한 그 모멘텀이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밸류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보면 밸류업을 이제 선도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밸류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래소나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넣어줬는데 시총이 커서 넣어줬는데 이제 아무런 이제 주주환원율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배당은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원하는 것은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네. 자사주 매입 비율은 0%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사업적으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탑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강하게 푸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주환원율도 어느 정도 네.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로벌 이 반도체 사이클의 베타가 큰 종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주환원율을 좀 챙기면서 약간 애플처럼 예. 어느 정도 이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은 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바닥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IT의 강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IT 종목군들의 그 컨센서스의 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추정치가 변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인데 어떤 애널리스트도 엔비디아의 실적을 하향 조정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IT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IT, 뭐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둔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징조는 일단 컨센서스상으로는 좀 관찰이 되지 않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업종군들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착륙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강력한 이제 주도주다. 다만 침체에 대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좀 이제 반락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흐름은 미국 침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많이 있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금리를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면 주가 역시 이것이 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과거 케이스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항상 그 유가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네. 이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시장의 어떤 바닥이라든지 그것도 그 주도주 그 안에서의 어떤 주도주인 이제 IT의 입지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다 그 전망치도 잘 나오면서 안도를 주었습니다. 어제 국내 반도체주 상승 보였는데 오늘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또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장 반도체 더 기대도 될까요? 오늘까지도 상승 이어질까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상세가 계속 이어지는 추세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컴백도 오랜만이었는데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얘기해 주시기로 반도체 사이클로만 보는 것보다 주주 환원 정책 보자 했거든요. 확정은 아니지만 기대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네네. 형성되고 있다. 네, 이제 그게 네. 이제 삼성전자 어떤 IR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밸류업 정책 안에서 밸류업에 대한 어떤 이 밸류업 기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측면에서 오른쪽에 이제 비고란에 밸류업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여부를 이제 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계속해서 거래소에서도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군요.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하면 다음 밸류업 지수에서 빠질 수가 있다. 호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은 상당히 좀 넉넉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 넉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주주의 어떤 마음만 있다라면 충분히 주주환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큰 걸 잡고 있네요.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좀 하지 않으면 밸류업에서 뺄 수도 있다라는 좀 훈수를 두면서 삼성전자 그 부분 좀 기대를 하시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사실 엔비디아의 공급 확정이 삼성전자는 되지 않고 있지만 SK하이닉스에서는 딱 아주 구체적인 공급사를 마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1년 2개월 만에 어제 최대 상승률이었는데 전고점 24만 원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다들 몇 층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제 18만 닉스 돌파했는데. 네. 하이닉스도 더 좋겠죠. 네, 좋은데 사실은 밸류업 지수에서 빠질 뻔했어요. 얘가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그 이제 밸류업 지수를 이제 선정하는 그 소팅 기준을 보면 합계 2년 합산이 이제 적자 기업이면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올바른 이제 매뉴얼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최근의 업황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넉넉하게 좀 이제 허들 같은 이제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될 종목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삼성전자만큼 하향 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HBM 관련한 어떤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내내 사실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 상에서는 한국 안에서는 가장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 HBM에 대한 어떤 뭐 포텐셜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율까지도 좀 높아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미 이제 한다.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뭐 저는 둘 다 한국의 반도체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사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네,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요? 네. 주주환원이 그만큼 좀 기대가 예. 좀 클 아까 것이라고 얘기한 좀 그 보고 주주환원 있어요. 정책을 좀 더 주요하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제 네. 나오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기관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차용을 하느냐 네, 이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한 이제 선물 지수도 나오고 ETF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래소하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지수의 흥행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뭐 여러 이제 유관 기관에서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수익성 기반의 지표가 지금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이 반영이 그렇게 강하게 되진 않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 것 같아요. 이제 수익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의 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밸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밸류업 지수 발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투세 논란에 좀 가려워지기도 했고, 밸류업 지수 혹평의 논란 거래소가 황급히 구성 종목 변경 검토를 하겠다. 아유, 이게 뭔가요? 지금 혼란스럽게. 예, 금융주 제외된 것도 좀 논란이었고, 고평가주가 편입된 것도 논란이었고, 이번에 좀 보고서를 자세히 내셨는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 컨설스하고 좀 많이 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깁니다.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목의 상한선을 이제 15%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한테 불리하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15%의 어떤 이제 비중을 거의 뭐 40%, 30%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룸을 얘를 이제 15% 정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수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둘 다 15%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을 기대하는 정부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고 정부를 그 기업들을 주주 환원을 계속해서 이제 몰이하겠다라는 컨셉이지만 주주 환원 즉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점수는 상당히 좀 미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ROE가 높은 종목군들, 최근 2개년 동안 ROE가 높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우수하게 평가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제 시장 평가라고 해서 이 시장 평가를 이제 고 PBR일수록 시장 평가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기는 하죠. 보시다시피 이 선정 방식을 이런 식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시총 400억 이내, 코스닥까지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뽑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조기 공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최우선은 편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라든지 정부 입장에서 약간 기업이 밸류업 정책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넣어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적인 지수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니케이 지수 이런 것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거래소의 어떤 목적이 다분한 지수가 나온 거죠.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네. 한국의 대표 지수는 아니다라고 미리 이제 감안을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나온 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밸류업 지수를 이제 우리 시장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보다 더 좋아야 된다. 물론 이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사실 취지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수에 대한 어떤 흥행 여부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차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차용하고 ETF가 또 얼마만큼 팔리고 선물 지수가 얼마만큼 거래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번 지수에 대한 어떤 평가론, 요 구성 종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거래소의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응원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합격주와 탈락주를 나눠서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그 탈락주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홀딩스 등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주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LG 엔솔과 더불어서 좀 2차 전지 궁금증을 많이 주시길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미국 전기차 실적 회복에 좀 반등 요새 보이고 있는데 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다시 매수의 기회로 돌아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많이 사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8월 달에 그 전기차 판매율이 미국 지금 상당히 이제 잘 나왔어요. 이제 26%로 좀 올라가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전기차들의 실적 추정치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누적 판매율 증가율이 올해 이제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40%예요. 이 기대감이 40%라는 거는 모든 이 전기차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년 40% 증가율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 온실 규제 완화 정책이 좀 이제 완화됐고요.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는 최근에 반등한 것은 사실은 저는 퀀트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쇼커버가 일어날 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1, 2년 동안 반도체 롱과 2차 전지 숏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반도체가 좀 떨어지고 2차 전지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못 버티고 숏커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정치 역시도 지금 엔솔이라든지 대형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조금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눈높이가 좀 너무 낮았던 측면에서의 어떤 반등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수 금위원께서는 좀 보수적인 2차 전지의 뷰를 좀 계속 준 바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게 많은데 그 금융주도 봐야 되고 고려하면도 봐야 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얘기하느라 많이 좀 시간을 빼먹었어요. 네네. 전략으로 그걸 같이 좀 묶어주시죠. 일단은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곧 들어설고 10월부터 12월 달은 좀 특징이 있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달은 사실은 어떤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코스피도 항상 거래 대금이 떨어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투세에 대한 우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요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 건지 뭐 다시 이제 시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절성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래가 안 되는 즉 부클로징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YTD 기준으로 많이 펀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굳이 어떤 성과가 나온 종목들을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수익을 확정시키고 벤치마크로 변경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해왔고요. 그리고 주가 낙폭과대라든지 기간 수급 빈집 이런 팩터들이 혹시 잘 워킹을 합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에서 내년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현재로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조금 이제 소팅을 해놨으니까 좀 저희 이제 보고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종목 나가고 있는데 이거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낙폭 3개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기간 수급이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이제 책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내년 추정치가 약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하반기에 계절성을 이용한 펀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